회장님, 지금 환자복 바지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한때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태상그룹을 이끌었던 남자.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남자. 정재계를 주름잡았던 남자인 황태산 회장이다. 간병인은 손이 떨렸다. 왜일까?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남 소재 H대학병원 VIP 병동 12층. 일반인은 평생 들어올 일 없는 이곳.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이 푹신한 카펫에 묻혔다. 일반 병동의 차갑고 딱딱한 바닥과는 차원이 달랐다.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진품일까, 가짜일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스위트룸 1207호. 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실이 먼저 나왔다. 거실? 병실의 거실이라니. 가죽 소파가 놓여 있고 대형 TV가 벽에 걸려 있었다. 그 너머로 침실이 보였다. 킹사이즈 침대. 의료 장비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남산타워가 멀리 보였다. 한강이 검은 띠처럼 흐르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이곳의 하루 입원비 350만 원. 내 한 달 월급이 280만 원인데 하루가 내 한 달보다 비싼 곳.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쓴웃음이 나왔다.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구나. 누구는 하루에 350만 원짜리 병실에 누워 있고 누구는 한 달에 280만 원으로 살아가는데. 민준 씨, 침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황태산 회장.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70대 중반의 나이.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묻어났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병마와 싸우는 노인일 뿐이었다. 췌장암 사기.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차트에 적힌 문장이 기억났다. 차갑고 건조한 의학 용어로 한 사람의 남은 생을 정리하는 것. 그게 참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네, 회장님. 나는 대답했다. 이민준. 그게 내 이름이다. 32살. 미혼. 가족 없음. 보육원에서 자랐다. 서울 은평구 소재 해맑은 보육원. 거기서 20살까지 살았다. 대학? 못 갔다. 돈이 없었다. 보육원을 나오면서 손에 쥐어진 돈이 500만 원. 자립정착금이라고 했다.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일을 해야 했다. 편의점 알바, 택배 상하차, 공사장 막노동. 닥치는 대로 했다. 그러다 우연히 간병인 교육과정을 알게 됐다. 무료 교육에 자격증까지 딸 수 있다고 바로 등록했다. 3년 동안 간병인으로 살아왔다. 힘들까? 힘들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일이 싫지 않았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 그게 나쁘지 않았다. 손을 뻗었다. 환자복 바지에 손이 닿았다. 부드러운 천 촉감. 일반 병원 환자복과는 다른 고급 소재였다. 천천히 내렸다. 허벅지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었다. 이건 왼쪽 허벅지 안쪽. 거기에 있었다. 붉은 점 하나. 아니, 점이라고 하기엔 특이한 모양이었다. 하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형태. 크기는 1cm 정도. 선명한 붉은색. 이건 나랑 똑같은. 손이 저절로 내 왼쪽 허벅지로 갔다. 바지 위로도 그 위치가 느껴졌다. 나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점이 있다. 어릴 적 보육원 선생님들이 신기해하던 그 점.
민준아, 이 점 특이하다. 어디서 본 적 없는 모양이네. 선생님, 이거 없어지나요? 아니, 이런 점은 평생 가는 거야. 아마 부모님 중 한 분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이런 특이한 점은 유전되거든.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의 의미를. 부모. 나에게는 없는 단어. 부모의 얼굴도 모른다. 목소리도 모른다. 이름도 모른다. 내 출생 증명서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다. 기아. 버려진 아이. 1993년 3월 15일. 서울 모 병원 앞에서 발견됨. 성별남. 추정 출생일 1993년 3월 10일. 보호자 없음. 특이사항 없음. 그게 내 모든 것이었다. 민준 씨? 황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렸다. 아, 죄송합니다.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손이 떨렸다. 왜 이렇게 떨릴까? 타월을 적셨다. 따뜻한 물. 환자의 몸을 닦을 때는 항상 따뜻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차가운 물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불편함을 준다.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 점 주의를. 똑같아. 정말 똑같아. 위치도 같고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다. 우연일까?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 하지만 설마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보육원 선생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부모 중 한 분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을 거야.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는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얼굴은? 코는? 입술은? 슬쩍 황 회장의 얼굴을 봤다. 눈매. 내 눈매랑 비슷했다. 약간 올라간 눈꼬리. 쌍꺼풀이 있는 것도 같았다. 코. 오똑한 콧대. 나도 그랬다. 보육원에서 코가 제일 높다는 소리를 들었었다. 입술. 도톰한 아랫입술. 거울을 볼 때마다 봤던 내 입술이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정말 설마. 침대 시트를 갈았다. 깨끗한 시트를 펼치고 환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리고 더러워진 시트를 빼내고 새 시트를 깔고 다시 환자를 눕히고 기계적인 동작. 3년 동안 수천 번 반복한 동작.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끝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버지. 속으로 그 단어를 불러봤다. 아버지.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금지된 단어. 32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단어. 만약 정말 그렇다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준 씨, 괜찮습니까? 황 회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혹시 어디 아픈 겁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힘들면 쉬었다가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이상했다. 처음 이 병실에 배정받았을 때만 해도 황 회장은 차갑고 무뚝뚝했다. 말도 별로 안 했다. 그냥 조용히 누워 있었다. 간병인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다. 말을 걸었다. 내 이름을 불렀다. 걱정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왜일까? 혹시 황 회장도 느끼는 걸까? 뭔가 이상한 연결을, 피로 이어진 끈을. 네, 괜찮습니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들킬 수 없었다. 왜 눈물이 나오려는 걸까? 아직 확신할 수 없는데, 아직 증거가 없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일지도 몰라. 그날 밤 VIP 병동 간병인 대기실, 좁은 공간에 간이 침대 4개가 놓여 있었다. 낡은 사물함, 작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곳이 우리의 휴게 공간이자 잠자리였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47분. 교대 시간까지 13분 남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언제부터 저랬을까? 며칠 전부터였나? 고쳐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손을 올렸다. 내 왼쪽 허벅지를 바지 위로 만졌다. 그 점이 있는 곳을 32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이 점. 그냥 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특이하긴 하지만 그냥 나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점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우연일 확률은? 이민준, 너 왜 그래? 옆 침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다. 수진 누나. 40대 중반의 베테랑 간병인.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다고 했다. 내가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 환자를 다루는 법, 의료진과 소통하는 법, 보호자들을 대하는 법.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 누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대답해야 할까? 말해도 될까? 아니요.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다. 모든 게 달라진 밤인데, 세상이 뒤집힌 밤인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수진 누나가 일어나 앉았다. 민준아, 나 이 일 15년 했어. 사람 얼굴만 봐도 알아. 지금 너 뭔가 큰 고민 있지?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혼자 끙끙 앓지는 마. 알았지? 따뜻한 목소리. 가슴이 뜨거워졌다. 수진 누나는 보육원 선생님들 다음으로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사람. 감사합니다, 누나.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다. 누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응, 말해봐. 만약에요. 자기 부모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 누나의 눈이 커졌다. 민준아, 너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 수진 누나는 한참을 나를 바라봤다. 말해야지. 예, 당연히 말해야지. 부모 자식 사이인데 모르고 죽으면 평생 후회해. 둘 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한테 다른 자식들이 있다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재벌이라면요? 이번엔 수진 누나가 침묵했다. 민준아, 혹시? 아니요. 정말 가정이에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더 말할 수 없었다.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민준아. 수진 누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내 생각은 이래. 진실은 언제나 밝혀져야 해.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 하지만 신중하게 해. 특히 재벌 같은 사람들은 유산 문제가 복잡해.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맞는 말이었다. 황 회장에게는 자식이 셋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차트에 적혀 있었다. 장남 황민재 46세, 장녀 황서연 44세, 차남 황민석 40세. 하지만 한 번도 병실에 온 적이 없었다. 3주 동안 단 한 번도. 누나, 만약 그 자식들이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요? 3주 동안 단 한 번도요. 수진 누나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그건 너무한 거 아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자식들이라면. 수진 누나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내 경험상 그런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관심 없다가 죽으면 유산 때문에 난리 나지. 조심해.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그때 문이 열렸다. 이민준 씨, 간호사였다. 1207호 황태산 회장님이 찾으세요. 빨리 가보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민준 씨를 찾으신대요. 빨리요. 뛰어갔다. 복도를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무슨 일이지? 통증이 심해진 건가? 호흡곤란? 아니면 1207호 앞. 문을 열었다. 회장님. 황 회장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아프신 겁니까?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황 회장의 얼굴.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났다. 민준 씨. 네, 회장님. 앉으시죠. 저는 서 있겠습니다. 앉으라고 하면 앉는 겁니다. 단호한 목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침묵. 긴 침묵.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똑딱. 민준 씨. 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더군요.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낯이 익을까? 황 회장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오늘 알았습니다. 예. 당신이 누굴 닮았는지. 심장이 멎었다. 누굴 닮았습니까? 황 회장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젊은 시절의 나를.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젊은 시절이 나를. 황 회장의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다. 목이 메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회장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황 회장이 계속 말했다.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웃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릴 때마다 30대 시절의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황 회장이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오늘 당신이 내 다리를 닦아줄 때 봤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당신 손이 떨리는 걸, 당신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당신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회장님, 저는 뭘 봤습니까, 민준 씨? 직접적인 질문, 피할 수 없는 질문. 대답해야 할까? 지금 이 순간? 저는 입을 열었다. 점을 봤습니다. 점? 네. 회장님 왼쪽 허벅지에 있는 특이한 모양의 점을. 황 회장의 눈이 커졌다. 그게 왜 당신을 놀라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저도 똑같은 점이 있으니까요. 뭐라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저도 왼쪽 허벅지 안쪽에 하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점이 있습니다. 정적? 긴 정적. 황 회장의 손이 떨렸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당신의 점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망설여졌다. 하지만 이미 말을 꺼냈다. 되돌릴 수 없었다. 천천히 일어났다. 바지를 걷었다. 왼쪽 허벅지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점이 하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선명한 붉은 점이. 황 회장이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으로
내 허벅지에 손을 댔다. 그 점을 만졌다. 똑같다. 황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 똑같아. 네. 민준 씨. 황 회장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당신은 혹시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큰 질문이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었다. 당신은 몇 년생입니까? 1993년생입니다. 황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993년. 중얼거렸다. 그 해였어. 회장님? 태어난 날은 3월 10일. 추정입니다. 추정? 네. 저는 병원 앞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정확한 출생일을 모릅니다. 버려진 아이. 황 회장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모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까? 네. 은평구 해맑은 보육원에서 20살까지 살았습니다. 황 회장이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은주. 작은 목소리. 하지만 확실히 들렸다. 누구십니까? 당신 어머니. 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멈췄다. 제 어머니. 뭐? 1992년 가을이었습니다. 황 회장이 눈을 떴다. 과거를 응시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부산에 사업 때문에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23. 가난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황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외로웠습니다. 나도 그녀도. 당시 나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아내는 나를 원망했죠. 박은주. 그 여자와 한 달을 함께 보냈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그리고 황 회장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그 후에는요? 몰랐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줄도 아이를 낳은 줄도 10년 후에야 알았습니다. 10년 후에요? 누군가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은주가 당신 아이를 낳고 죽었다고. 아이는 병원 앞에 버려졌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찾았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까? 네. 기록이 없었습니다. 박은주는 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버려진 아이의 기록도 너무 많았습니다. 1993년 3월 서울에서만 37명의 아이가 버려졌습니다. 그중 남자아이가 18명.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황 회장이 흐느꼈다. 포기했습니다. 결국 10년을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민준 씨. 황 회장이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당신이 혹시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황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황가의 남자들은 대대로 이 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 아버지도 나도. 그리고 멈췄다. 만약 당신이 내 아들이라면 당신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DNA 검사를 합시다. 예.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당신도 나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만약 정말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다른 자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황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3주 동안 단 한 번도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황 회장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사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유산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회장님, 당신은 다릅니다. 민준 씨, 당신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돌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건 제 일이니까요. 아닙니다. 황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일 이상입니다. 당신 눈빛을 봤습니다. 진심입니다. 환자를 대할 때 당신 눈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황 회장이 미소 지었다.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왜 당신에게 끌렸는지. 피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황 회장은 자신의 인생을 들려줬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일군 사업,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성공.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 민준 씨, 내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습니다.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사랑, 가족, 마음의 평화. 돈이 뭡니까? 명예가 뭡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위로가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회장이 내 손을 쓰다듬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당신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저야말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영광? 황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영광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게. 만약 당신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황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32년 동안 못한 말들이. 나도 그랬다. 할 말이 너무 많았다. 32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 부모는 누구인지, 왜 나를 버렸는지, 나를 생각한 적이 있는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다. 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3일이 지났다. 그 3일 동안 우리는 DNA 검사를 하지 않았다. 왜일까? 아마도 둘 다 두려웠던 것 같다. 결과가 나오는 게 만약 아니라면? 이 따뜻한 착각이 깨지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검사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사이에는 뭔가 변화가 생겼다. 황 회장은 나를 다르게 대했다.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나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계속 불렀다. 입 밖으로는 낼 수 없었지만. 민준 씨, 오늘 날씨가 좋은데 옥상 정원에 가고 싶습니다. 4일째 되는 날 황 회장이 말했다. 휠체어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걷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회장님 상태가. 괜찮습니다. 당신이 부축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압니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고집스러운 목소리. 하지만 미소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황 회장을 부축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들었다. 천천히요, 회장님.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휠체어까지 5미터. 하지만 그 5미터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황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잠깐 쉬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계속 갑시다. 하지만, 민준 씨, 황 회장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누워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은유적으로요. 편한 길만 걸었습니다. 힘든 건 다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황 회장이 내 어깨에 더 힘을 주었다. 지금은 내 힘으로 걷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알겠습니다. 함께 걷죠. 휠체어에 앉았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에서 옥상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황 회장의 손은 계속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옥상 정원. 5월의 햇살이 눈부셨다. 장미가 피어 있었다.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벤치에는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다. 휠체어를 밀었다. 구석진 곳에 있는 벤치로. 여기 앉으시죠. 당신도 앉으시오. 저는 서 있겠습니다. 앉으라고 하면 앉는 겁니다. 또 그 단호한 목소리. 나는 옆에 앉았다. 침묵.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편안한 침묵. 함께 있어도 말이 필요 없는 침묵. 민준 씨. 네, 회장님. 당신은 왜 간병인이 됐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 네. 보육원을 나오면 스스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학비를 댈 수 없어서 대학을 못 갔고, 그래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병인은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제 삶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요.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사실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황 회장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내 자식들은. 황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자식들은 한 번도 병실에 오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만 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형식적인 질문.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쓸쓸한 목소리.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산 때문에. 회장님, 가족이란 게 뭘까요, 민준 씨? 황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피가 섞였다고 가족입니까? 같은 성을 쓴다고 가족입니까?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족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당신은 가족이 없었죠. 황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합니다.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준 씨,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예요. 저일지도 몰라요. 제가 아들일지도.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검사 결과가 없으니까. 회장님은 좋은 아버지셨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아닙니다. 황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돈만 벌고 회사만 키우고 정작 가족은 돌보지 않았죠. 아이들 운동회 한번 가본 적 없습니다. 생일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벌을 받는 겁니다. 황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혼자 죽어가는 것이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황 회장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있습니다. 민준 씨,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황 회장의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70대 노인이
한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재벌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햇살 아래, 장미 향기 속에. 그때였다. 저기 계셨군요, 아버지.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 명품 옷과 귀걸이. 짙은 화장. 날카로운 눈매. 누구십니까? 내가 물었다. 나는. 여자가 차갑게 웃었다. 황서연. 황태산 회장의 장녀야. 그리고 너는? 이민준입니다. 회장님 간병인입니다. 간병인? 황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간병인이 환자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 손도 잡고? 황서연. 황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요? 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간병인이랑 데이트하세요? 나가거라. 예. 당장 나가라고 했다. 황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황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 저 때문에 화내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날 찾아왔느냐? 3주 동안 단 한 번도. 바빠서 그랬잖아요. 거짓말. 황 회장이 소리쳤다. 바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 아버지, 돌아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하지만, 황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 증오, 질투, 그리고 뭔가 다른 것, 경계. 두고 봐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돌아섰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다. 황 회장은 숨을 헐떡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식은땀이 흘렀다. 병실로 돌아가시죠. 아니, 조금만 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나는 재빨리 휠체어를 밀었다. 엘리베이터로, 12층으로, 병실로, 침대에 눕히고 바이탈 사인을 확인했다. 혈압 상승, 맥박 불규칙. 간호사를 불렀다. 의사가 왔다. 과도한 흥분은 위험합니다,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별일 아닙니다. 황 회장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의사가 나간 후 황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민준 씨, 네, 회장님. 조심하시오. 예, 내 딸. 황서연은 위험한 사람이요. 무슨,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요. 조심하시오. 그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그날 밤 알게 됐다. 그날 밤 11시 간병인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다른 것 같았다. 내 사물함 열어봤다.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다. 누가 내 사물함을 뒤졌어? 수진 누나가 고개를 들었다. 뭐? 내 사물함이 뒤져져 있어요. 정말? 그럴 리가. 혹시 내가 잘못 정리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끊겼다. 이상했다.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황 회장에게서 떨어져라. 마지막 경고다. 손이 떨렸다. 무슨 문자야? 수진 누나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여봐. 괜찮아요, 누나. 보여봐. 수진 누나가 휴대폰을 낚아챘다. 문자를 읽었다. 얼굴이 굳었다. 민준아, 이거 장난 아닌데? 장난.
이겠죠? 장난 같아 보여. 이거 협박이야.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요. 나는 수진 누나의 손을 잡았다. 신고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일이 커져요. 회장님한테도 안 좋고. 하지만 내 안전이 괜찮아요. 그냥 협박일 뿐이에요. 수진 누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민준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황 회장이랑 무슨 관계야? 솔직하게 말해봐. 저도 입을 열려는데 대기실 문이 열렸다. 간호부장이었다. 이민준 씨, 잠깐 나와보세요. 지금요? 네, 지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간호부장실로 따라갔다. 문을 닫았다. 앉으세요. 앉았다. 간호부장은 서류를 꺼냈다. 이민준 씨, 혹시 환자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예.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적 절대. 황 회장 가족 측에서 당신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교체요? 왜입니까? 환자에게 과도하게 친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경계를 넘었다고.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알아요. 나도 당신을 믿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잖아요. 그럼. 하지만 황 회장 가족들은 법적 대리인입니다. 회장님이 현재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간호부장이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후면 교체될 거예요. 미안해요, 민준 씨. 안 됩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저는 회장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제 아버지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으니까. 저는 그분을 돌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간호부장은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휴게실에 주저앉았다. 일주일.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 후로는 다시는 황 회장을 볼 수 없을지도 몰랐다. 아버지, 아직 확신도 못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대화도 못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이민준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 누구십니까? 조용히 들으세요. 저는 황태산 회장의 비서였던 사람입니다. 이미 은퇴했지만 당신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요? 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이요? 내일 오후 3시 남산도서관 3층에서 만나요. 꼭 오세요. 잠깐, 그게 무슨.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진실? 무슨 진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이 너무 천천히 왔다. 남산도서관 3층. 오후 2시 50분에 도착했다. 조용한 열람실. 책장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다. 구석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7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깔끔한 정장, 은발, 날카로운 눈빛. 이민준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맞은편에 앉았다. 노인은 나를 한참 바라봤다. 닮았군요. 예, 황 회장님을. 특히 눈매가.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군요. 전 이강수라고 합니다. 30년간 황 회장님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30년이요? 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은퇴 후에는 조용히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강수 비서가 안경을 고쳐 썼다.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를 통해서. 무슨 소문입니까? 황 회장님이 한 간병인에게 유난히 집착한다는 소문. 그 간병인이 보육원 출신이고 1993년생이라는 소문. 그래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강수 비서가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봉투를 열었다. 오래된 사진이 나왔다. 한 여자의 얼굴. 젊은 여자. 20대 초반. 긴 머리. 예쁜 얼굴. 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 누구입니까? 박은주. 당신 어머니입니다. 심장이 멎었다. 어머니. 네. 손이 떨렸다. 사진을 더 자세히 봤다. 눈매가 내 눈매와 비슷했다. 어머니. 평생 불러본 적 없는 단어. 이분이 정말 제 어머니입니까? 네.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모든 과정을 지켜봤으니까요. 이강수 비서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1992년 가을. 황 회장님은 부산 출장을 가셨습니다. 신규 사업 부지 답사 때문에. 저도 동행했죠. 거기서 박은주를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 종업원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아름다운 여자였죠. 그래서요? 회장님이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사랑이요? 네. 놀라셨겠지만 황 회장님도 사람입니다. 당시 부인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사업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부인은 차갑게 대했죠. 박은주는 달랐습니다. 따뜻했고 순수했고 회장님을 그저 한 남자로 대했죠.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이강수 비서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한 달간 부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매일 밤 박은주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는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요? 현실 때문이죠. 회장님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고 사업이 있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버려진 겁니다. 이강수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박은주는 한 달 후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장님께 연락하려 했지만 회장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혼자였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기로. 1993년 3월 10일 작은 산부인과에서 당신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중 대량 출혈이 있었습니다. 산후출혈. 병원은 열악했고 의사는 경험이 없었고. 이강수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은주는 죽었습니다. 당신을 낳고 3시간 후에.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마지막 순간 그녀가 한 일은 당신을 큰 병원 앞에 두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메모와 함께. 메모요? 이강수 비서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누렇게 바른 종이.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거기에는 삐뚤빨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어주세요. 민은 백성민, 준은 준수할 준. 평범하지만 준수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황태산입니다. 부디 찾아주세요. 박은주. 손이 떨렸다. 종이가 흔들렸다. 이게, 네.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럼 제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신 겁니다. 민준. 내 이름.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하지만 이 메모는 어떻게. 병원 청소부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강수 비서가 한숨을 쉬었다. 황태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당시 이미 유명한 재벌이었죠. 청소부는 두려웠던 겁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 메모는 10년 후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청소부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익명으로 보낸 겁니다. 10년 후요? 네. 2003년. 그때 저는 황 회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울었습니다. 이강수 비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30년을 함께 일했지만 그렇게 우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하지만 찾지 못했다고 하셨죠? 회장님이. 네. 기록이 없었습니다. 박은주라는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이 없었어요. 가명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1993년 3월 서울에서만 37명의 아이가 버려졌습니다. 그중 남자아이가 18명. 모두 다른 병원, 다른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10년간 찾았습니다. 18명의 아이를 모두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요? DNA 검사를 하려면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에서 거부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2013년.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강수 비서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18명의 이름과 사진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그 기록에 제가 있습니까? 네. 다른 서류를 꺼냈다. 거기에는 여러 아이들의 사진과 정보가 있었다. 그리고 내 사진이 보였다. 어린 시절의 나.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 은평구 해맑은 보육원. 이민준. 추정 출생일 1993년 3월 10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단지 추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수 비서가 내 눈을 바라봤다. 당신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강수 비서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황태산. 3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젊은 황태산. 그리고 지금의 나. 닮았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그랬다. 눈매, 코, 입술, 얼굴형.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점입니까? 이강수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황가의 남자들은 대대로 왼쪽 허벅지에 특이한 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 황 회장님의 할아버지, 아버지, 회장님 모두 같은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황 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회장님이요? 네. 어젯밤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이강수 찾았네. 드디어 찾았어. 내 아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만나러 온 겁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나는 사진을 다시 봤다. 어머니의 사진을. 어머니. 제가 어머니 얼굴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예쁘셨죠? 네. 눈물이 또 흘렀다. 어머니, 저 때문에 돌아가셨네요. 아닙니다. 이강수 비서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대신 잘 사세요. 그게 어머니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네. 왜 지금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강수 비서의 얼굴이 굳었다. 황 회장님의 자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당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왜요? 유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협이라니. 만약 DNA 검사 결과 당신이 황 회장님의 아들로 밝혀지면 당신도 법적 상속인이 됩니다. 황 회장님의 개인 재산은 약 20조 원입니다. 그걸 3명이 나눠 갖는 것과 4명이 나눠 갖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유산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강수 비서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그들은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제거요? 네. 물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스캔들을 만들거나 범죄자로 만들거나 방법은 많습니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강수 비서가 명함을 건넸다.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황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박은주의 아들입니다. 그 두 분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 어머니의 사진을 계속 바라봤다. 이분이 내 어머니, 32년 만에 찾은 얼굴, 닮았을까? 나랑 눈매는 비슷한 것 같았다. 입술도.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영원히 없을 것이다. 병원에 도착했다. 12층으로 올라갔다. 1207호 앞.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열었다. 황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민준 씨,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이강수를 만났습니까? 네. 모든 걸 들었습니까? 네. 침묵. 긴 침묵. 당신 어머니, 박은주에 대해 들었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황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무책임했습니다. 내가 연락을 끊지만 않았어도 그녀가 죽지 않았을 텐데. 회장님,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낳으면서 행복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황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아니, 황 회장이 손을 뻗었다. 민준아. 아를 붙여 불렀다. 아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32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 금지된 단어. 괜찮습니다. 황 회장이 미소 지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회장님, DNA 검사를 합시다. 예.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도 나도. 그리고 황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내 다른 자식들도. 하지만 민준아,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요? 네.
그래야 당신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요? 내 다른 자식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강수 비서의 경고가 떠올랐다. 회장님, 저는 유산에 관심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이 메었다. 그냥 회장님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황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황 회장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하지만 내 말 들으세요. DNA 검사를 하고 법적으로 아들로 인정받으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 회장이 잠시 멈췄다. 유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예,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른 자녀분들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황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는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길어야 한 달. 그 전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내 잘못을, 그리고 내 재산을.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당연히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다. 제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황 회장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라고 불러주었군요. 그제야 깨달았다. 내 입에서 나온 단어. 아버지. 32년 만에 처음 부른 그 단어. 네.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민준아. 아버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 회장이 나를 안았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고맙습니다. 내 아들이 되어줘서, 저야말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32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창밖이 어두워졌다. 민준아, 내 아버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 단어가. 약속 하나 해주세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곁에 있어 주세요. 당연합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혼자 죽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차가웠다. 하지만 악력은 여전히 강했다. 민준아, 한 가지 더. 네. 사랑한다. 심장이 뛰었다. 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새 손을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나는 그 얼굴을 바라봤다. 내 아버지. 이 사람이 내 아버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다. 진실을. 이막 대립의 세계 더 컴플리트 라이저즈. 다음 날 아침 문이 거칠게 열렸다. 유전자 검사를 받으시죠? 황민재였다. 40대 후반의 남자. 명품 정장. 차가운 눈빛. 뒤에는 변호사 2명이 서 있었다. 갑자기 무슨. 숨기지 마세요, 이민준 씨. 황민재가 서류를 던졌다. 아니, 이민준. 당신이 우리 아버지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거짓말 그만하세요. 뒤에서 황서연도 들어왔다. 사립탐정이 다 조사했어요. 당신 출생 기록, 보육원 기록, 혈액형,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이강수 그 늙은이도 만났죠? 어제 남산 도서관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미행을 했구나. 당신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침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황서연이 다가갔다. 저 사기꾼한테 속고 계세요. 저 남자는. 닥쳐. 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준이는 사기꾼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아들이라고요? 황민재가 비웃었다. 증거가 있나요? DNA 검사 결과라도 있나요? 곧 할 것이다.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죠. 지금도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병 때문에 당신들이야말로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았으면서 바빠서 그랬다니까요. 거짓말.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아버지, 나가. 당장 나가. 황서영과 황민재는 서로를 봤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까? 황민재가 물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중 한 명이 말했다. 황 회장님의 정신 상태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정되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안 돼. 내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하십니다. 닥쳐, 간병인 주제에. 황서연이 나를 밀쳤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저는 뭐,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황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 같은 거지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황서연.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나는 재빨리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민준아, 괜찮습니다. 나는 황서영과 황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유산에 관심 없습니다. 거짓말. 정말입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웃기는 소리. 황민재가 코웃음 쳤다. 그럼 각서를 쓰시죠. 유산 포기 각서? 예. 유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세요. 그럼 인정해 주죠. 민준아, 쓰지 마라. 아버지가 말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좋습니다. 쓰겠습니다. 민준아, 괜찮습니다, 아버지.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각서 양식 주세요. 정말입니까? 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유산 포기 각서. 읽어봤다. 나 이민주는 황태산의 모든 유산 상속을 포기하며 펜을 들었다. 민준아, 안 돼. 아버지의 외침. 하지만 나는 서명했다. 이민준. 내 이름을. 됐습니다. 황서영과 황민재가 서류를 확인했다. 진짜네. 황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인정하죠. 당신이 아버지 곁에 있는 걸. 하지만 황서연이 말했다. DNA 검사는 받으세요. 확실하게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만약 알려지면 황서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협박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만. 황서영과 황민재는 떠났다. 변호사들도 따라 나갔다. 문이 닫혔다. 조용해졌다.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랬느냐? 왜 포기 각서를 썼느냐?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다. 그건 내 권리다. 저는 권리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지만 아버지, 돈이 뭡니까? 명예가 뭡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고. 저는 아버지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아들아. 천만에요, 아버지.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정말 끝일까? 저 사람들이 정말 포기할까?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밤, 간병인 대기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이민준 씨? 여자 목소리. 황서연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 지금이요? 밤 11시인데. 병원 1층 카페. 10분 안에 나오세요. 하지만 안 나오면 후회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수진 누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누구야? 황서연입니다. 뭐, 그 여자가? 가지마. 하지만 위험해. 저 여자 위험하다니까. 괜찮아요. 공공장소에서 만나는데 뭐가 위험해요. 민준아, 금방 올게요. 1층 카페로 내려갔다. 밤 11시.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다. 구석자리에 황서연이 앉아 있었다. 앞에는 커피 2잔. 앉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커피 드세요. 괜찮습니다. 앉으라니까요. 날카로운 목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황서연은 한참을 나를 바라봤다. 이민준 씨, 아니 민준 씨.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무엇을요? 얼마 받고 싶으세요? 예. 돈이요. 얼마? 저는 돈이. 다들 그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황서연이 비웃었다. 하지만 결국 다 돈이에요.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는 둥, 사랑한다는 둥, 다 거짓말이죠. 저는 진심입니다. 진심? 황서연이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10억 드릴게요. 어때요? 1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20억? 펜을 들었다. 수표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20억입니다. 20억 주죠. 대신 아버지 곁을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거절하겠습니다. 30억? 안 됩니다. 50억입니다. 황서연이 수표를 내 앞에 던졌다. 50억이면 충분하잖아요. 당신 평생 번 돈보다 많아요. 나는 수표를 보지도 않았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당신은 왜 아버지 병실에 오지 않습니까? 뭐, 3주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요. 바빠서. 거짓말 마세요. 내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섭고 아버지의 눈물이 무섭고 자신의 죄책감이 무서운 겁니다. 황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뭘 알아? 다 압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당신을 돌보지 않았다고요. 항상 바빴다고요. 그래서 당신도 아버지를 미워하게 됐다고요. 닥쳐. 하지만 그게 아버지를 버릴 이유가 됩니까?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나도. 황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무서워. 알아? 아버지가 죽는 게 무서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날 안아준 적이 없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어.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가? 어떻게 얼굴을 봐? 뭐라고 말해? 미안하다고 하세요. 뭐?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것만 하세요. 그게 쉬운 줄 알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아버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됩니다. 황서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알아. 그럼 가세요. 지금. 하지만 당신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없습니다. 황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은 정말 돈이 목적이 아니네요. 네. 그럼 뭐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간단한 대답. 저는 32년 동안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황서연은 한참을 나를 바라봤다. 부럽네요. 예. 그렇게 순수할 수 있다는 게. 황서연이 일어났다.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만나는 것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황서연이 돌아서며 말했다. 민재 오빠는 다를 겁니다. 조심하세요. 떠났다. 나는 테이블에 남겨진 수표를 봤다. 50억? 50억 원. 내가 평생 벌지 못할 돈. 하지만 찢었다. 반으로.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돌아서는데 누군가 박수를 쳤다. 훌륭하군요. 남자였다. 황민재. 얼마나 지켜보셨습니까? 처음부터요. 황민재가 다가왔다. 당신 대단한 사람이네요. 50억을 찢다니. 저는 하지만 어리석어요. 황민재의 눈이 차가워졌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물어보죠. 당신 왜 간병인 했어요? 돈 때문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랑, 가족?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먼저 살아남아야 해요. 황민재가 명함을 꺼냈다. 내 회사예요. 태산그룹 계열사. 일자리 드릴게요. 아주 좋은 자리. 연봉 1억. 어때요? 필요 없습니다. 2억? 안 됩니다. 5억? 황민재의 목소리가 커졌다. 5억이면 충분하잖아요.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입니다. 같은 대답. 황민재가 코웃음 쳤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 겁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황민재가 나를 노려봤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이해해요? 30년 넘게 함께 살지 않았잖아요. 그건 가족은 피가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함께 보낸 시간. 우리는 30년 넘게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당신은 단 몇 주죠? 그게 가족이에요? 가슴이 아팠다. 맞는 말이었으니까. 하지만 뭐예요? 아버지는 저를 선택했습니다. 몇 주밖에 안 됐지만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제게는 30년보다 소중합니다. 황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웃기는 소리. 웃기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당신 때문에. 황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버지는 여전히 외로웠을 겁니다. 그 말에 황민재가 멈췄다. 당신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그게 가족입니까? 황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후회할 겁니다. 작은 목소리. 당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괜찮을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 챕터 10 폭로와 위기. 3일이 지났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평온한 날들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민준아, 내가 죽으면 뭘 하고 싶니?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현실이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니까 묻는 거다. 뭘 하고 싶니? 저는 생각해 봤다. 계속 간병인을 할 것 같습니다. 왜? 이 일이 좋으니까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착한 아들이구나. 아닙니다. 아니다. 착하다. 그리고 대단하다. 아버지가 내 손을 쓰다듬었다. 나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다. 하지만 너는 다르구나. 아버지도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 일은 많이 했지.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다. 의미가 없었다.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너는 돈은 적게 벌지만 행복할 것 같구나. 그럴까요? 그럴 거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눈을 바라봤다. 너는 사랑할 줄 아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가 더 고맙다. 그날 오후 평온이 깨졌다. 특종입니다. 황태산 회장, 숨겨진 아들 존재 밝혀져. 인터넷 뉴스 메인 화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기자들이었다. 이민준 씨,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정말 황 회장 아들입니까?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병원이 난리가 났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마이크, 플래시. 저기 있다. 이민준. 뛰었다. 복도를 달렸다. 계단으로. 12층으로. 1207호로.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내 사진이 떠 있었다. 황태산 회장의 숨겨진 아들, 이민준 32세. 보육원 출신의 간병인으로 밝혀져. 아버지, 괜찮다, 민준아. 아버지가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오히려 잘 됐다. 예.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문이 열렸다. 황서영과 황민재. 그리고 낯선 남자들. 당신들이 흘렸구나. 황민재가 소리쳤다. 언론에 흘린 게 당신들이지? 아닙니다. 거짓말. 정말입니다. 저는 변호사님. 황민재가 뒤를 돌아봤다. 법적 조치 가능합니까?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소하세요. 잠깐. 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아버지는 빠지세요. 뭐? 아버지는 이미 판단 능력이 저하됐어요. 의사소견서 있습니다. 황민재가 서류를 흔들었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멀쩡하십니다. 법원이 결정했어요. 황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했어요. 당신 해고입니다. 뭐라고? 간병인 계약 해지. 당장 나가세요. 안 돼. 경비. 황서연이 손을 들었다. 경비원 2명이 들어왔다. 이 사람 내보내세요.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민준아.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경비원이 내 팔을 잡았다. 나가주시죠. 놔주세요. 저항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넘어졌다. 아버지, 달려가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았다. 놔주세요.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의료진이 처리하겠습니다. 나가세요. 끌려갔다. 복도로,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밖으로.
아버지, 아버지.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이민준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황 회장 아들입니까? 유산은 얼마나 받을 예정입니까? 닥쳐. 소리쳤다. 다 닥쳐.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경찰서, 차가운 조사실, 이민준 씨, 황 회장 가족 측에서 고소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겼다. 명예훼손, 사기, 그리고 노인학대. 노인학대라고요? 네. 황 회장을 조종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다. 증거? 무슨 증거? 아버지와의 대화? 손을 잡았던 순간? 함께 울었던 밤? 그런 게 증거가 될까? 이민준 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계획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황 회장이 안말기 판정을 받자마자 당신이 전담 간병인이 됐고, 그건 우연입니다. 우연이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이민준 씨, 당신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가난하게 자랐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재벌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검사 결과도 조작됐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황 회장 가족 측 변호인이 주장하더군요. 당신이 검사 과정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황 회장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가 위험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환자입니다. 이민준 씨. 법적으로는.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위반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경찰서를 나왔다. 밤 10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병원은 갈 수 없다. 보육원? 이미 떠난 지 오래다. 월세방 하나가 전부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 누나였다. 민준아, 괜찮아? 네.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누나. 목이 메었다. 우리 집으로 와. 오늘은 여기서 자. 괜찮아요. 혼자 있지 마. 제발. 수진 누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주소 보낼게. 택시 타고 와. 수진 누나의 집. 작은 원룸. 하지만 따뜻했다. 라면 끓일게. 먹어야 힘나지.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수진 누나가 소리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미안해, 민준아. 내가 더 잘 보호해줬어야 하는데. 누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경고했어야 했어. 재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이제 쓴웃음이 나왔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라면을 먹었다. 아니, 먹는 척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민준아. 네. 포기하지 마. DNA 검사 결과 나오면 모든 게 증명될 거야. 그럴까요? 그럴 거야. 너는 진짜잖아. 진짜 황 회장님 아들이잖아.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법은 믿을 거야. 법이요? 쓴웃음이 나왔다. 법도 돈으로 사는 세상인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 생각만 났다. 지금 괜찮으실까? 혼자 무서우시진 않을까? 내가 없어서 외로우시진 않을까? 휴대폰을 봤다.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황태산 회장 숨겨진 아들, 사기꾼으로 밝혀져 보육원 출신 간병인, 재벌 상속 노린 치밀한 계획, 전문가들 전형적인 사기 수법 지적, 댓글들을 읽었다. 역시 돈 보고 덤빈 거였네 키읔키읔. 불쌍한 척하더니 사기꾼이었어? 보육원 출신이라고 다 동정할 필요 없음. 재벌들도 조심해야 함.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사기꾼이 아닌데, 진짜 아들인데.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3일 후 이강수 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준 씨 만납시다. 같은 장소 남산도서관 3층. 힘드시죠? 이강수 비서가 안타까운 눈으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요. 민준 씨,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예. 법정에서 당신이 진짜 황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증언하면 저도 위험해지죠. 알아요. 그런데 왜? 왜냐하면 이강수 비서가 오래된 사진을 또 꺼냈다. 젊은 시절의 황태산, 그리고 박은주, 함께 찍은 사진. 이거 처음 보는 사진인데요? 네, 제가 찍었습니다. 1992년 가을, 부산에서.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회장님이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을. 그리고 30년 동안 후회하셨어요. 그녀를 버린 것을. 이강수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제가 도와드리지 못한 것을.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건 제 속죄예요. 속죄요? 네. 저도 비겁했으니까요. 30년 전 회장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녀를 버리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비서였어요. 옆에서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강수 비서가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려고요. 제대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강수 비서가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이건 박은주 씨의 일기입니다. 어머니의 일기요? 손이 떨렸다.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10년 전 익명으로 제게 보내온 거예요. 그 청소부가. 읽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삐뚤삐뚤한 글씨. 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1992년 10월 15일. 오늘 그분을 다시 만났다. 태산 씨. 나를 보고 웃어주셨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1992년 11월 3일. 태산 씨가 손을 잡아주셨다. 따뜻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은 처음이다. 1992년 11월 20일. 사랑한다고 하셨다.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사랑한다. 1992년 12월 1일. 태산 씨가 서울로 돌아가신다.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붙잡을 수 없다. 그분에게는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199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혼자다. 전화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울었다. 1993년 1월 10일. 임신한 것 같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1993년 1월 15일. 임신 확인. 8주. 어떡하지? 태산 씨께 말씀드려야 할까? 1993년 1월 20일. 전화했다. 받지 않으셨다. 다시 전화했다. 비서가 받았다. 회장님은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버려진 것 같다. 1993년 2월 1일. 결심했다. 혼자 낳기로. 이 아이는 내 아이다. 태산 씨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아이다. 1993년 3월 9일. 내일 병원에 간다. 진통이 시작됐다. 무섭다. 하지만 괜찮다. 곧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 1993년 3월 10일. 오전 3시 32분. 아들을 낳았다. 예쁘다. 태산 씨를 닮았다. 이름을 지어줬다. 민준이. 평범하지만 준수한 사람이 되길. 피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의사 선생님이 당황하신다. 나는 알 것 같다. 오래 못 갈 것 같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제발 행복하게 살아줘. 엄마 대신. 사랑해, 민준아. 마지막 페이지. 글씨가 흐려져 있었다. 눈물 자국인 것 같았다. 나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구나. 네. 이강수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은 아이인지. 32년 동안 나는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은 아이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어머니는 나를 선택했다. 나를 낳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사랑했다. 민준 씨. 네. 이 일기장을 법정에 제출하겠습니다. 증거로. 하지만 이게 제가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까요? DNA 검사 결과와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 증언도 있습니다. 30년간 황 회장님 곁에 있었던 비서의 증언. 이강수 비서가 내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날 밤 병원 앞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발길이 향했다. 12층 병실을 올려다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버지.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민준아. 심장이 멎었다. 아버지. 쉿. 조용히. 어떻게 전화를. 간호사가 빌려줬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괜찮다. 너는? 저도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민준아, 들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나 머지않아 죽는다. 아버지. 사실이다. 의사가 말했다. 일주일. 길어야 열흘. 가슴이 무너졌다. 안 돼요. 괜찮다. 나는 준비됐다. 저는 준비 안 됐어요. 소리쳤다. 겨우 아버지를 찾았는데. 겨우 아버지를 만났는데. 알아. 나도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32년을 못 본 게 후회된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못 본 게. 하지만 민준아. 네. 마지막 몇 주라도 함께여서 행복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저도요, 아버지. 고맙다. 민준아, 내일 변호사가 온다. 변호사요? 새 유언장을 쓸 거다. 아버지, 안 됩니다. 그러면 상관없다. 다른 자녀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이다. 상관없다. 하지만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건 내 마지막 선택이다. 아버지로서 평생 너를 돌보지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
아버지, 재산의 4분의 1은 너에게 준다. 안 됩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다른 자식들이 나눠 갖고. 아버지, 저는 정말 돈이 필요 없어요. 알아. 하지만 내가 필요하다. 예. 내가 너에게 뭔가를 남겨야 한다. 아버지로서 그게 내 마지막 책임이다. 하지만, 그리고 민준아, 네. 그 돈으로 좋은 일 해라. 너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보육원을 만들어도 좋고 장학금을 줘도 좋고 내가 받은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받지 않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 말해라.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를. 나도 그래.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이. 기다려라. 예. 내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아버지를 믿어라.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병원을 올려다봤다. 12층. 저곳에 아버지가 있다. 조금만 기다려요, 아버지. 꼭 다시 만나요. 일주일 후. 법원. DNA 검사 결과 발표일.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카메라, 마이크, 플래시. 나는 앞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맞은편에는 황서연, 황민재, 그리고 변호사들. 판사가 들어왔다. 지금부터 황태산 회장 친생자 확인 소송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독립적인 세계 기관에서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었다. 결과는 시간이 멈췄다. 세 곳 모두 동일합니다. 이민준 씨와 황태산 회장의 친생 부자 확률은 99.99%입니다. 웅성거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따라서 본 법원은 이민준 씨가 황태산 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정합니다. 쿵. 망치 소리. 끝났다. 증명됐다. 나는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안 돼. 황서연이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에요. 분명히 조작이라고. 정숙하세요. 재검사를 요청합니다. 이미 세 곳에서 검사했습니다. 더 이상의 재검사는 없습니다. 황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노려볼 뿐.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법정을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민준 씨, 소감 한마디. 유산은 얼마나 받을 예정입니까? 다른 형제들과는 화해하실 겁니까?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법원 밖으로. 햇빛이 눈부셨다. 증명됐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드디어 인정받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이민준 씨, 빨리 오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 황 회장님이. 위급합니다. 택시를 잡았다. 병원이요. H대학병원. 빨리요. 네. 차가 달렸다. 하지만 너무 느렸다. 더 빨리. 제발 더 빨리. 병원 도착. 뛰어내렸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를. 12층. 복도를 달렸다. 1207호. 문을 열었다. 아버지. 침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황서연, 황민재. 그들도 와 있었다. 민준 씨. 의사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다. 빨리 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침대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너무 많이 야위셨다. 겨우 일주일 만인데. 아버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미소 지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왔어요.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다. 왔잖니? 네. 결과 들었니? 네. 99.99%예요. 아버지가 웃었다. 0.01%는 뭐지? 농담이었다. 이런 순간에도 몰라요. 10만 아는 거겠죠. 하, 그래. 웃다가 기침을 했다. 피가 섞인 기침. 의사 선생님,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 죽음이라는 내 아버지. 고맙다. 무엇이요? 내 아들이 되줘서 눈물이 쏟아졌다. 저야말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행복했니? 네. 나를 아버지로 만나서 네.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가장 행복했어요. 나도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도 평생 가장 행복했다. 아버지, 32년. 늦었지만,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 하지만, 괜찮아.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황서영과 황민재를 봤다. 너희들도 와줘서 고맙다. 황서연이 울먹였다. 아버지, 저희가 미안해요. 괜찮아.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저희가 나빴어요. 이제 왔잖니? 아버지. 황서연이 침대로 다가왔다.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다. 황민재도 세 자녀가 모두 아버지 곁에 있었다. 다들 사랑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못돼서. 아니에요. 황서연이 울었다. 좋은 아버지셨어요. 아버지. 황민재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것도 없어. 다 내 잘못이니까.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에게도 저희에게도 고맙다. 민준아.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버지의 눈이 감겼다. 아버지, 아버지.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났다. 삐. 안 돼. 의사가 달려왔다. 심폐소생술. 멈추세요. 다른 의사가 말렸다. 환자분이 DNR 사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화롭게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42분. 황태산 회장. 향년 74세.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 3일장. 수많은 조문객이 왔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아버지의 영향력을 실감했다. 하지만 나는 영정사진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민준 씨. 한 변호사가 다가왔다. 유언장 공개식이 내일 있습니다. 참석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 봉투를 건넸다. 회장님이 당신에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편지요? 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쓰신 겁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이 담긴. 방으로 돌아왔다. 장례식장 유족 대기실. 조용한 공간. 봉투를 열었다. 아버지의 글씨. 떨리는 글씨였지만 정성스러웠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더 오래 살지 못해서,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32년. 너를 찾는데 32년이 걸렸다. 그리고 겨우 한 달을 함께했다. 후회된다. 왜 진작 더 열심히 찾지 않았을까?
왜 포기했을까? 하지만 민준아, 후회만 하지는 않는다. 마지막 한 달, 너와 함께한 한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처음으로 알았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었다. 함께 있는 것, 손을 잡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그게 전부였다. 너는 나에게 그걸 가르쳐 줬다. 고맙다. 유언장에 내 이름을 넣었다. 재산의 4분의 1. 많다고 생각할 수도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돈이 아니다. 이건 내 사랑이다. 아버지로서 너에게 줄 수 있는 부담 갖지 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써라. 혼자 간직해도 좋고, 나눠줘도 좋고, 버려도 좋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니까. 민준아, 너는 훌륭한 아들이다. 자랑스럽다. 보육원에서 혼자 자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너는 굽히지 않았다. 착하게 자랐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됐다. 내가 못 가르쳐 줬는데도 혼자 배웠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사랑한다, 민준아. 내 아들, 내 자랑, 그리고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못 돼서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마. 약속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 가슴에 편지를 안았다. 저도 사랑해요.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더 좋은 아들이 될게요. 다음 날 유언장 공개식. 회의실에 모였다. 황민재, 황서연, 황민석. 그리고 나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다. 황태산 회장님의 최종 유언입니다. 봉투를 열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황태산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장남 황민재 25%, 장녀 황서연 25%, 차남 황민석 25%, 삼남 이민준 25%. 황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25%요? 똑같이 나눠요? 유언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겨우 한 달. 정숙하세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둘째, 이민준에게 특별히 당부한다. 내 몫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어라. 이름은 박은주 재단으로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주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회에 나갈 때 자립할 수 있게 도와라. 내가 받은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받지 않게. 이것이 너의 어머니와 내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 셋째, 나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화려할 필요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 넷째, 내 자식들에게. 서연아, 민재야, 민서가. 그리고 민준아. 사랑한다. 비록 내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너희는 모두 내 자랑이다. 서로 미워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너희는 형제다. 피를 나눈.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다. 2025년 6월 1일 황태산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다. 이상입니다. 침묵. 긴 침묵. 황민재가 일어났다. 나를 바라봤다. 축하합니다. 차가운 목소리. 덕분에 우리 몫이 줄었네요. 형? 황서연이 말렸다. 아버지 유언이잖아. 알아.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 황민재가 나를 쏘아봤다. 5조 원입니다.
당신 몫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죠. 저는 필요 없다고, 재단 만들겠다고. 황민재가 비웃었다. 말은 쉽죠. 하지만 실천은 어려울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재단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황민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정말입니까? 네. 5조 원을 다? 네. 황민재는 한참을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두고 보죠. 떠났다. 황민석도 따라 나갔다. 황서연만 남았다. 나를 바라봤다. 민준 씨. 네. 미안해요. 예.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황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질투했어요. 솔직히 한 달 만에 아버지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평생 받지 못한 걸. 누나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황서연이 미소 지었다. 재단 만들 때 도와줄게요. 정말입니까? 네.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요. 아버지 위해서. 고맙습니다, 누나. 우리 가족이잖아요. 황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나도 손을 내밀었다. 처음으로 형제로서 악수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로 연결된 관계, 함께 보낸 시간, 아니면 마음? 황태산 회장과 이민주는 32년을 떨어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달이 32년보다 깊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추억입니다. 함께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너무 늦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